요거는 제가 2006년도에 샀는데 현재 시가는 대략 한 38억에서 40억 정도 해요. 한 3년 동안 모은 돈이 총 자산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거 갖고 경매를 시작했어요.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한 200억 조금 더 되는 것 같긴 해요. 200억. 네. 와. 지하 물건입니다. 근데 제가 2억 3,700에 단독으로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 여기 보시면 5억입니다. 5억. 투자금 자체는 1,530만 원 들어갔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기타 이런 거 다 빼니까 2억 3,77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경매 공부만 한 10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행을 못 하시는 거야. 딱 2주 만에 낙찰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량이 그닥 많지 않아요. 한 20페이지 정도만 공부하면 누구나 경매 시장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차 경매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임경민이라고 합니다. 28년 동안이나 이 경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28살부터 경매를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28년차가 되네요. 3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23살에 군대를 갔고 25살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유 배달도 하고요. 신문 배달도 하고, 또 강서구 둔천동에 가면 아파트 지금 많이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 막노동도 했고요. 남녀 목욕탕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모은 돈이 총 자산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거 갖고 경매를 시작했어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청소하던 때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 천호대교 넘어가면 옛날엔 굴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굴다리에서 한 3도만 틀면 그냥 벽에 붙여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부모님 저 계시니까 부모님보다 또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불효니까. 그래서 어차피 떠난 인생이니까 좀 제대로 살아보자. 고생도 지금 아니면 또 못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게 경매였어요. 그때 정말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찾아봤는데 학벌도 없지, 돈도 없지, 배경도 없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누가 저 같은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찾았던 게 바로 부동산 경매였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3천만 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 합해서 뭐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한 200억 조금 더 되는 것 같긴 해요. 200억. 네. 와. 그 제 수익률 좀 궁금하시죠? 진짜인지 보여드릴게.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거. 수익률이 높았던 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초기에 투자를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1000% 이상 수익 난 거, 1500% 이상 수익 난 거, 그리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 계산했을 때 아예 무피 투자나 플러스피 투자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계산이 안 되죠. 뭐 10,000%짜리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수익률 1059%짜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감정가 1억 113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가액이 5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정확히 1059%였습니다. 경매 잘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 감정가라는 게 뭐고 매각가라는 게 뭐고 이거 한번 좀. 감정가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법원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집행법원의 판사님께서는 집행관이나 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얼마의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 토지 건물에 대한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최초 감정가 혹은 법사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요 감정 금액입니다. 이게 시세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경매하는 사람들은 감정가를 보진 않아요. 시세가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팔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정가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낙찰가는 제가 입찰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에 얼마의 입찰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을 것인가, 이게 입찰 가액이에요. 그러면 이 낙찰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네네, 사람이 그렇죠, 낙찰받는 거예요. 그렇죠. 눈치 싸움인 거네요. 눈치 싸우는 거죠. 이것도 감정가 6억 4천만 원이에요. 지하 물건입니다. 근데 제가 2억 3,700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 여기 보시면 5억입니다. 5억. 이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554%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있지만 상가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제가 80% 대출을 받고 자기 자본 딱 20%만 놓고 이걸 매도까지 끝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왜 물건에 투자를 안 했을까요? 여기가 지하 물건이고 또 평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컨셉을 잡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증 5천에 440만 원의 월세를 냈어요. 그래서 투자금 자체는 1,530만 원 들어갔고 제가 이자나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이나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기타 이런 거 다 빼니까 2억 3,770만 원이 남더라고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정확히 15배, 1,554%예요. 세금을 다 떼고요. 네, 세금 다 떼고. 그리고 저는 매매 사업자를 갖고 있어요. 매매 사업자를 갖고 있어서 오늘 사서 제가 소유권전하고 내일 판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업소득세만 내면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 사업자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세금을 좀 내더라도 세금을 내더라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해서 단타를 빨리빨리 해서 씨들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하급지에서 중급지,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상급지로 가면 그 물건을 안 파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한데 저 같은 좀 시드머니 좀 작고 이런 분들한테 이 테크트리를 어떻게 타면 좋다. 재개발 사업지에 경매 물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이 물건 잠깐 보시면 감정가가 4억 5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낙찰은 2억 5천 770에 받았어요. 근데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위치가 송파예요. 송파. 그 다음에 지도 잠깐 보시면 여기에 중학교가 있죠. 중학교가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여기는 역사도 있어요. 보인고등학교라고 해서 여긴 자사고등학교예요. 위치가 굉장히 좋죠. 이게 아까 감정가가 4억 5천이었는데 2억 5천 7백이 받았잖아요.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곳이에요. 소위 말해서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 곳, 신속통합기획이 될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지역들이 정말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여기 보시면 옛날 지어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 실거래 금액이 약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9년 된 아파트인데 21억이에요. 그러면 새로 지으면요. 최소 30억은 간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가 아까 2억 5천 7백에 낙찰을 받았고 추가 분담금 대략 한 8억 5천 정도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그래봐야 11억이잖아요. 근데 지어지면 예를 들어 30억이라고 했을 때 약 19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급지 지역은 물건을 가져가야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지에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게 경매 물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이 은행에다가 제대로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변제기 때 변제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원금을. 그랬을 때 이제 경매가 나오거든요. 재개발 사업지는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는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저희는 경매로 낙찰받아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건물이 2억 7백에 낙찰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30억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건데 그럼 2억 5천짜리를 내가 구매하기 위해서 낙찰받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가 그 대출 받은 게 대략 한 60% 정도 되니까 한 1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는 송파였으니까 그런 거고 금천구 시흥이나 독산동은 지금 이제 독산동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들어가고 여의도까지 한 17분이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되는 거죠. 거기에 2030년도까지 착공 물량으로 대략 한 15,000에서 2만 가구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재개발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경매 물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매입하면 그건 사실 투자금이 한 3,500, 4,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사서 저희가 구역 지정이 되고 바로 팔게 되면 이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거의 2배, 3배씩은 나요. 경매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야죠. 다 추천하시나요? 모든 사람한테? 저는 제 지인들한테 그리고 제 친구들 그리고 제 가족한테도 다 이 경매는 꼭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사실 저도 경매 들어만 봤지 근데 직접 하려고 막 좀만 찾아보면 좀 무섭고 막 그래요. 근데 경매는 되게 간단해요.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민사집행법은 총 312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매사건과 직접 관련된 법정은 한 4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그 40개만 내가 공부를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위험 요소만 내가 제거할 줄 알면 나머지 것들은 모두 입찰해도 무방하다, 상관없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초보자든 혹은 뭐 정매 고수든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라고 해서 낙찰받는 걸 잘 못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약간 또 겁이 나는 건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막 나중에 떨어진다라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경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할인 마켓에서 사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4억 5천만 원짜리를 저희가 2억 5천 770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빠진다고 한들 저희가 산 금액보다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 근데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대출 받고 건물 2개, 3개 경매로 사면은 뭔가 정부에서 요즘에 뭐 좀 제한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그 제한이라는 게 대출 제한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처음에 낙찰받는 물건, 그러니까 생애 최초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규제적은 저희가 이번에도 89.3% 대출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물건들은 내가 사서 단타로 파는 거죠. 팔고 두 번째, 세 번째 물건도 똑같아요. 내가 무주택으로 또 사고 팔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드를 모았다가 그 중급지나 상급지에 경매 물건, 예, 그런 것들을 사서 나중에 입주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2개, 3개 사는 게 아니라 하나 그렇죠. 샀다가 팔았다가 팔고, 예. 사고 팔고. 만약에 내가 시드가 좀 많으면 2개, 3개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1년에 한 2건 정도만 하셔라. 그래서 연봉만큼만 벌어라. 그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 좀 빨랐던 친구는 2주 만에 낙찰 받고 그 다음에 물건 파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연봉만큼 수익을 거뒀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억 3,700만 원인데 저희가 2억 7,500에 받았잖아요. 2억 7,500에 받았고 여기 보시면 얼마에 팔았죠? 3억 4,200에 팔았어요. 정확히 날짜로 따지면 24년도 2월 22일 날 저희가 소유권전하고 그 다음에 판 게 4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47일 만에 세전 수익으로 6,245만 원이에요. 그럼 연봉만큼 나온 거잖아요. 물건 하나로. 6,245만 원에서 세금 떼면 어느 정도 돼요? 한 세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한 5,200, 300 정도 남는 거니까 이게 연봉만큼 나오는 거죠. 물건 하나로. 대표님 책도 이제 쓰신 거예요? 아, 예. 요것도 2014년, 15년, 그 다음에 19년 이렇게 해서 3권의 책을 제가 냈습니다. 아무래도 경매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사례 위주로 해서 나오는 책들이 많지 않아서 제 책에는 다 제 거, 실사례를 다 써놓은 거라. 이거는 또 뭐예요? 요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술상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바인그룹에서 감사표 받은 거, 예, 교육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받았던 것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경매 지도교수도 하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서 저희 석사분들도 가르쳤어요. 한 2년 정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양대학교하고 또 연수대학교 이렇게 이제 시효 과정이나 이제 초청 받으면 제가 거기 가서 강의도 좀 해드리고 이러고 있죠. 이쁘네요. 그렇죠. 예, 예뻐요. 저런 건물도 이제 경매로 나오긴 하나요? 그렇죠. 경매로 나오기도 해요. 예전에는 트리마제나 뭐 이런 것들도 경매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네, 가시죠. 대표님은 송파에 거주하시니까 일부러 송파 것만 조금 보시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송파 물건이 당시만 해도 제가 입찰할 때, 그러니까 98년도, 그다음에 2000년, 2002년 이럴 때 송파에 주택 가격들이 비싸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대출 제한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막 80%까지 저희가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매입했던 물건들이 꽤 많아요. 대표님 28살부터 했다고 했는데 첫 물건이 궁금해요. 그게 처음에 낙찰받은 물건은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대지가 36평이었고 그 물건이 지하 2층에 지상 2층짜리 물건이었는데 2억에 낙찰받았는데 제가 판 금액은 3억이 넘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전세를 다 돌렸더니 제 투자금 2억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투자금 전액을 다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3억을 넘게 팔았으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사실 뭐 1000% 이상 되는 거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네, 막 3년 동안 노가다 해가지고 3천만 원 모았다고 하셨는데 그 경매 한 번 딱 해서 어떻게 보면 막 그렇죠. 몇 년에 내가 개고생을 했던 걸 한 방에 예, 수익을 낸 거죠. 그거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내가 이 상태로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처자식도 다 제대로 잘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28년 동안 해오시면서 갖가진 걸 그냥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용도별로 다양한 것들을 했죠. 그 중에서도 힘들다라든지 뭐 이런 저는 경매를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재밌었고 임장활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격 조사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 만나서 물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 이게 내 천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천직이 아닌 것도 천직이 돼요.
경매할 때 그거는 어때요? 막 기존에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아, 명도하는 거? 명도하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다가구주택 낙찰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사람, 보증금 중에 일부를 배당받는 사람, 보증금 중에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 그럼 이분들을 내보내는 전략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겠죠. 보증금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한테 억울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사 비용으로 200이든 300이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이라는 집달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선택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다수는 이사 비용을 받고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한 4년 전에 마지막으로 강제집행한 게 그거 한 번 하고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요 건물도 제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지은 거예요. 빚고 이건 다 팔았습니다. 요거는 2006년도에 6억 7,500 주고 사서 이거는 다 임대로 돌렸거든요. 여기서 월세는 한 달에 한 600 정도 나오는데 이 물건 같은 게 현재 시가는 대략 한 38억에서 40억 정도 해요. 아, 이 아예 통 건물인가요? 통 건물인 거예요. 통 건물인 거고, 요거는 제가 2006년도에 샀는데, 제가 이런 물건들만 제 송파 쪽에 몇 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나오는 건 한 2,200에서 2,400 정도 나와요. 저한테 이거 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안 파는 이유가 여기서 한 400m만 가면 지하철 3호선 노선이 생겨요. 그래서 요 물건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처분하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월세 받고 그냥 해도 돼요. 이제 제가 아파트로 바뀐 거 그걸 보여드리러 갈게요. 제가 송파에 살다 보니까 송파 지역에 물건을 많이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역을 잘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뭐 4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어요. 4년 전에 광진구 자양동에 그 영동대교 있잖아요. 영동대교가 왼쪽으로부터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그 다음에 영동대교 기준으로 해서 바로 오른쪽이 거기가 자양사동이에요. 그때 당시에 경매물건, 일반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갭투자 2억으로 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갭투자 금액이 10억이 넘어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이미 5배, 6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들, 옛날에 광진구 자양동은 사람들이 여기 뭐 가격이 오르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이 되고 소위 말해서 신속통합기나 무허주택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부를 조금만 하면 돼요. 그게 공부라는 게 딱 1시간만 해도 충분히 이 지역이 돈이 될 만한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게 정비사업 위반 대상 구역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내가 잘 따져보면 이 지역이 재개발 사업이 될 만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대학원에서도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CEO 과정에서 제가 또 다른 분들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공부만 한 10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행을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딱 2주 만에 낙찰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실행을 하느냐 실행을 하지 못하느냐 공부만 하고 거기서 끝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공부량이 그닥 많지 않아요. 한 20페이지 정도만 공부하면 누구나 경매 시장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육생들한테 따로 그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자료, 그것도 제가 무료 자료로 해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것도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요 길 하나 차이로 거일동 2-1구역이고 여기 2-2구역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여기 물건들이에요. 경매 물건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아파트 양쪽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34평형이죠. 지금 19억대 후반? 예, 요 정도에서 실거래 금액이 있어요. 쟤도 마찬가지고 쟤는 한 20억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도 제가 1억 원대 샀어요. 1억 원대. 지금 이제 20억이 넘는 거죠. 몇 년 전에 사셨다 하셨죠? 요것도 10년 훨씬 넘었죠. 얘는 거의 한 7, 8년 정도? 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저기도 보시면 2층에 마천 2구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다 재개발 사업지거든요. 재개발 사업지고 저희가 4구역으로 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다 펜스 쳐놨잖아요. 그죠? 아, 그렇네요. 이렇게 다 부시려고 이렇게 하네. 예, 맞아요. 이거 다 이제 철거 진행할 거예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2억 주고 매입을 했거든요. 이게 제 투자금 2억 정도 들어간 거죠. 요거 입주 시점에서는 최소한 24억에서 6억 정도는 갈 거거든요. 제가 추가 분담금 다 계산해도 이거는 최소한 10억 이상은 남는 물건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송파에 그 땅을 쓸어 모으시는. 예, 많이 샀어요, 이 지역이. 궁금한 게 이제 건물도 엄청 많으시고 자산도 많으시고 사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만히만 냅둬도 계속 오를 줄 약간 어떤 걸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제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또 손주들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다 많이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조언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인생의 제2막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직장이 날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60세가 정년이라고는 하지만 나이 52살에 공고사직 당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그냥 프랜차이즈 이런 건데 사실 그게 돈이 거의 안 되잖아요. 자기 인건비 빼먹는 것밖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퇴직금을 다 털었는데도 마이너스 나고 결국은 그냥 정말 다 정리하고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라. 경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봉만큼 벌 수 있는 일 많지 않거든요. 근데 경매 이거는 연봉만큼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오늘 촬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